11월 19일 원내교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오릅니다.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의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그러한 의회 외교 차원의 방미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합니다.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 왔습니다. 원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 마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입니다.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이면서도 고집스럽게 미국에 보내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입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섣부른 대북 제재 완화나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외교 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나서서 메워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저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의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에서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겠습니다.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단연 협상으로 협상 방식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 대비 분담 비율 그리고 BSMA 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분담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 공유 협정 체결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 정서나 자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입니다.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 조건이며 그 다음이 방위비 합리적 협상입니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 일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결국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혔습니다.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입니다. 일 한 번 참 못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처음부터 주 52시간 도입할 때 야당과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과 선택 근로제, 특별 연장 근로제 확대 등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조 눈치 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인 보완책, 개선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다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 근로제 확대를 수용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을 부추길 것입니다. 여당에서 소위 국회 활동 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이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됩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지역구를 조금만 줄여서 의원들 불만을 달래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꾸러 가고 있습니다.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 이런 숫자 노름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어제 우리 당 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불법으로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3일 부인이 며칠 부인이 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사 유효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자 산정은 분명히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족보 없는 억지 주장이라서 그러한 부의 역시 불법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 협상의 시작입니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각본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이들은 바로 누구냐? 야당입니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소위 국민과의 대화 관련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에 국민과의 대화 갖는다고 하는데 지난 10일 날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만찬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전반기 평가를 했는데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조의 변화 없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 뭘 기대하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부터 하게 됩니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제의 고통, 안보 불안, 그리고 편가르기 정치, 위선 이런 것들에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부탁합니다. 네,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뭐 대책 비슷하게 나온 것이 결국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돼도 처벌 유예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유예하겠다도 없고 충분히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 자, 그런데 매번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권에서 52시간제 주장해온 박영선 장관조차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임시 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근로자는 월급이 줄어드는 이런 제도 과감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국민의 건강 책임져 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요란하게 홍보하면서 확대 시행한 문재인 케어가 곳곳에서 탈이 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이후에 뇌 MRI 관련 지출이 2배 늘어나서 건보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 강화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뒷북치듯 마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더니 은행에서 대출 거부됐다. 왜냐?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반으로 깎아줬는데 은행은 이 건보료로 소득을 추산을 하니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받은 혜택 토해내면 건보료 냈다는 이 내역을 원상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생활자금 대출이 급한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지금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토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 이게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일단 퍼주고 표부터 챙기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당초 여야 간에는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비서실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의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또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문제와 북한 선박 강제 소환 문제를 이렇게 추궁하는 시간을 갖도록 됐습니다만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16,000명 중에 300명을 골랐다. 타운홀 방식이다. 사전 각본 없다. 즉석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청와대가 아직도 소통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쇼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오늘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마디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또 우리 고립 외교를 자초한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면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을 팔아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보도된 홍남기, 성윤모, 강경화 등 현지 정부에 몸담고 있는 실패한 내치와 무능한 외교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여론조사가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20명이 넘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총선 출마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보면서 초선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건지 정말 염치가 없고 국민을 운용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오늘 대통령을 팔아서 청와대를 팔아서 총선 출마하려는 또 국정 실패에 책임 있는 현직 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들의 총선 출마를 중지하는 그 발언들을 해주시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 받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월성 1호기 연구 정지안을 또다시 상정하려 합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날 월성 1호기 연구 정지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했으나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월성 1호기 폐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칫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서 재가동한 월성 1호기가 이제는 완전히 고철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국회는 이미 한수원 이사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이사진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였고 감사원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안위는 감사원 결과를 확인한 뒤에 월성 1호기 존폐를 결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전혀 서두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을 재상정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관료 출신인 엄지식 원안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를 과다하게 낮추고 원전 이용률을 낮게 전망하는 등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한수원이 작년 6월 이사회에 제출했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메가와트 시당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 5만 6천 원, 2019년 5만 3천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력 고려에서 거래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는 2018년에 6만 2천 원, 2019년에 1월부터 7월까지 5만 6천 원으로 한수원 전망치보다 약 11%, 6.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예상 전력 판매량에 대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상의 판매 단가와 실제 판매 단가를 대입하면 판매 수익 차액은 230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월성 1호기를 가동 정지함으로써 원전보다 연료비가 비싼 LNG 등 대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한수원과 한전의 손해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위 이사회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식으로 영구정지 최종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려서 한수원의 에너지 폭거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한수원 이사회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위법이라고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원안위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원안위는 지금이라도 월성 1호기 영구 정지한 상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폐기 및 경기 활성화 특위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재정 만능주의 경제정책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서 재정이 소진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4일 연내 곳간 돈을 다 쓰는 지자체에 혜택을 주겠다. 돈을 풀어서 경제 띄우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자금을 그 작물은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된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라는데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써버려야 할 돈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살포가 이어지면서 나라 재정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월서 9일 통합재정 수지는 26조 5천억 원 적자, 또 관리재정 수지는 57조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역대 최고인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가짜 일주리로 국민 기만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이 10월 취업자 수가 발표에 따르면 42만 명이 늘었고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인 61.7%가 고용률이 올랐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는 세금으로 만드는 가짜 일자리가
통계를 분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41만 명 늘어난 것을 빼면 전체 일자리는 사실상 제로 상태인 것입니다.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는 휴지를 줬거나 금연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2, 3일 일하고 용돈벌이하는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줄었습니다. 30대, 40대 취업자는 20만 명이 줄어서 25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대표적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 역시 19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정 조기 집행은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막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이 부진하면 재정 조기 집행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정을 동원한 임시 방편에만 매달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은 이달로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성장과 고용의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 핵심의 인센티브인 법인세를 조속히 내려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 52시간제를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일시적인 방편으로 처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완전 포기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주 50여간제는 두발 단속과 같은 규제이며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라고 무기업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그리고 그 후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성장 잡력이 고갈되고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기업이 뛰지 않고 제대로 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명분을 제공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 표집 현상,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문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턱없이 낮은 응답률과 허술한 검정 시스템,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당 추출 방식, 조사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표본 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한 리스트에서 삭제하거나 모집단 구성 비례에 따르지 않는 유의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등 수많은 여론조사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79개 업체 중에 분석 전문 인력이 3명 이하인 곳이 77.2%입니다. 분석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사회 약방문식 대체에 거치는 선거 여론조사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또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서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여론조사 의뢰자의 입맛에 따라서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여론조사 관련 개정안을 보면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론조사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 정책 여론조사, 잠재적인 가상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 등 이런 데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야의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선거와 관련된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치적 영향이 있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도 모두 선거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토록 한다든지 과대 편집, 과대 표집, 지역 편중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피조사자의 선정 의무, 조사 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 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을 새로 만든다든지 일정 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를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하는 문제, 무엇보다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여론조사를 범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에 대한 여론조사 정지기간을 설정하고 퇴출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독립적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별도의 재정법안을 통해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MBC에 나와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탁현민 씨도 걱정할 만큼 공평, 공정하게 선발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우연을 가장하여 지나가는 청년들과 맥주를 마신 바 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차례 동원된 민주당원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평, 공정 선발을 가장한 조작된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KBS는 유시민 씨와 선거와 관련된 방송 출연 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1회차 방송은 나갔습니다. 정말 자존심과 메아리 눈꼽만치도 없는 정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유시민 씨 지적에 바로 법조팀장을 인사조치 하더니 아예 수천만 원 출연료를 지급해가면서 유시민 씨를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과연 국민과 KBS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양승동 사장이 생각하는 수신료 가치가 이 정도인지 정말 국민들의 혈세가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KBS 예산이 남아도는 모양이니 예결위 심사에서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모든 상임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과방위만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지나친 정부 감싸기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예산 소위 심의 과정에 과기부 1, 2차관은 교대로 해외 외유까지 다녀오는 등 정부의 태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 아나무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국회 예산 심사권을 포기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왜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보장되고 국민들에게 받은 예산 심사권을 철저하게 발휘하여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언론에 청와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남편이 훈장을 수여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공주 보좌관은 문묘 제1차관의 과거 인연으로 추천한 인사입니다. 문묘 차관 역시 고등학생 자녀에게
셀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계가 문정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보다는 zet밥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수상이 이루어졌는지 청와대 또는 과기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더 큰 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서 김기선 특위위원장께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고 조작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률상 경제성 평가와 더불어서 주민 수용성 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민 수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완전히 허위로 조작해서 주민 수용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정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배임을 비롯해서 이런 평가 조작 등에 대해서 법률적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해서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시설 용량이 678메가입니다. 0.67기가죠. 그리고 새만금에 10조 원 가까이 들여서 건설하겠다는 태양광과 그다음에 풍력의 설비 용량이 4기가입니다. 그러면 이 월성 1호기의 발전 용량과 새만금의 발전 용량이 거의 같습니다. 태양광 3기가, 풍력 1기가인데요. 태양광 새만금에 설치하는 태양광 3기가의 출력이 지금 월성 1호기보다 작습니다. 월성 1호기 7천억 들여서 정비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동을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원전은 짓는 데 돈이 들어가지 가동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95% 국산인데요. 짓는 데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 인력, 그리고 우라늄 그 원전의 원료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연료는. 그러니까 원전은 짓는 데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이 다른 거 LNG, 석탄은 계속 돈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10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에 몇 년에 걸쳐서 대공사 사업을 해서 기껏 낼 수 있는 출력이 지금 월성 1호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 7천억 들여서 만든 이 월성 1호기 돌리면 될 것을 이렇게 돈을 10조 원 들여서 이 태양광 풍력 짓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에서나 또 환경적인 논리에서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을 담당하는 행안위의 이재익 간사위원입니다. 어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전 울산청장이 자신의 이 선거 개입 논란, 관건 선거 개입, 직권 남용 혐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하루속히 검찰이 자신의 수사 부분을 종결을 해달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황운하 전 청장이 여러 가지 이 정부에 기여한 공로로 내년도 대전 충구에 출마할 것이다. 지역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의하면은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 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원 면직에서 출마하려고 하니 지금 저희 당과 지금 고소 고발된 이 건 문제가 종결이 되지 않으면은 출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제 검찰에 수사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정권의 신여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면은 황운하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왜 황운하를 수사하지 않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황운하 청장의 직권남용 등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서 적극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고,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무혐의가 지금 드러나 있는 지난번 울산시장 등 울산남구청장 등 표적 수사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적극 수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1야당도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옳은 소리